하셔도 돼. 아 괜찮아? 네. 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발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오베이트 설명드릴 건데 잠깐만. 네, 저기 시끄러워서 하나만 끄고. 오베이트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이제 움푹 파진 거예요. 발치화가. 그러면 이 발치화가 이렇게 파졌는데 실제로 이걸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발치화 속이 루트가 있다가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므라들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당일 발치를 했어요. 레진을 찍어요. 지대치는 지금 이만해. 저 레진 파니뿐은 이만해. 치아가 원래 들어갈 만한 게. 그래서 루트가 뭐 요건 좀 심하게 그랬지만 더 길겠죠. 이렇게 발치화가. 그러면 레진을 찍으면 이렇게 찍힐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상태로 여기에다 루트 모양처럼 이렇게 모양 내셔갖고 왜 치아 이렇게 만들어서 루트 모양, 이건 루트가 되는 거지. 여긴 치아 모양 만들지. 이걸 오베이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오베이트의 특징은, 그러니까 오베이트 뜻이요. 이렇게 쓰려니까 헷갈리네. 오베이트. 왜 대문자를 쓰고 있지? 오베이트가 뭐냐면 계란형이에요. 계란형. 그러니까 계란형으로 파닉을 만들면 되는 줄 알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계란형을 만드신단 말이야. 그거는 오베이트가 생긴 게 그거랑 비슷하다 해서 그냥 오베이트라고 부르는 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베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청소성이야. 청소성과 신미성이야. 이걸 두 개 다 잡은 게 오베이트인 거라. 청소성, 신미성을 어떻게 잡느냐. 얘가 발치화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가 입구란 말이에요. 입구를 선생님이 이렇게 휘벌렁거리는, 잇몸이 지금 메가리가 없어요. 그럼 루트는 빠져있고, 그 루트가 있던 공간만큼 뼈가 차 있었는데 뼈도 없고, 그러니까 얘가 살이 오므라진 상황이죠. 원래는 루트가 이만한 게 들어져 있을 건데, 그럼 이 상황에서 찍어봤자 내가 요만한 뭐래, 젖병 꼭지라 그래야 되냐?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 주변의 레진을 채워요. 예를 들면은 컨택 부위는 손을 댈 수 없죠. 그래서 컨택 부위 기준으로 거의 아래쪽을 통통하게, 그리고 협설 쪽에서도 보시면 옆에서 순설에서도 보시면 이건 구치부도 오베이트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통통하게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컨택 쪽은 내가 더 넓게 하고 싶어도 더 넓게 못 가죠. 왜냐면 컨택이 옆에 치아들이 있으니까. 근데 순설 쪽은 더 채우고 싶으면 사실 채울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채워지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채워갖고 여기 발치화가 있으면, 발치화라는 소켓에 우리 치아가 있고요. 치아라고 치관이에요. 그럼 이게 루트 부분이에요. 루트 부분에 레진을 가득 넣는 거야. 예전 루트 굵기보다 좀 더 굵게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이 사이에 이걸 쑤셔 박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켓 속에 보형물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요게 루트였으면 이제 이게 루트가 이만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발치화 속을 꽉 채우는 거야. 그러면 뼈가 여기 이제 꽉 차 있으니까 이 치은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 압력 받네. 색깔 변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색깔이 변해. 요런 데 색깔이 변하잖아. 이렇게 누르면 우리가 색 변하는 거 있잖아. 색 변하듯이 치은이 꽉 눌려서 색깔이 변하면서 이게 날 누르네. 지도 밀어. 치은이. 얘도 날 밀고 치은을 밀고 치은도 얘를 밀고 서로가 너무 꽉 끼니까. 이래서 청소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침이 못 들어가. 거기에다가 혈류가 지금 약간 안 통하고 있어요. 약간 압박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압력 때문에 피가 저기 침이 안 들어가는 상황, 청소성이 좋아졌어요. 근데 신미성이 뭐가 있냐면 루트가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잇몸이 꺼지겠죠. 근데 봐봐요. 여기다 보철을 이렇게 넣었잖아. 보형물을. 얘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치 루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미성 잡죠. 그리고 치은이 쉽게 내려가지 않게 잡고 있어요. 서로가. 이런 조합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임상에서 몇 번 해줬는데 케이스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구치에도 해보고 전치에도 해보고 막 해보기 시작한 거지. 처음에 이 느낌을 터득을 하는데 보세요. 여기 혈류가 생겼다가 이렇게 혈류가 생겼다가 혈류가 없어졌잖아. 이게 압박 때문에 이게 혈류가 없어지고 치은 부분이 서커스 라인 주변에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로 3에서 5분을 기다려요. 3분 정도 기다렸어요, 선생님. 아직도 하얀 거야. 그래서 5분을 기다려봤다? 근데도 하얀 거야. 이건 뭐예요? 내가 압박도가 너무 심한 거야. 여기에 루트가 한 요 정도만 들어갔어야 보형물이 채워졌어야 했는데 지금 5개가 지금 다 들어가서 이 정도로 채워진 거지. 그럼 이 정도를 빼줘야지. 그런 식으로 내가 이 혈류가 3에서 5분 안에 돌아올 수 있는 정도로 압박을 잡아줘야 돼요. 말이 쉽지. 이게 쉽냐고. 제가 날고 기는 연차에 1달 반 걸려서 터득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오베이트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실 거면 원장님하고 동의가 있으셔야 돼. 원장님들도 이 동영상을 보시면 꼭 아셔야 될 게, 임상에서 선생님들이 적용하고 원장님이 오다를 내릴 때 선생님들이 원장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싫어서가 몰라서가 아니고요.
이런 패턴들의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면 서로 언어가 통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 얘기하는 거야. 원장님은 학술지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퀸테센스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야 너 이거대로 해줘 이래버리면 선생님들은 미쳐. 생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 이렇게 체계를 밟아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선생님들이 원장님하고 일주일에서 2주라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어님 지금 여기 오베이트를 해드렸어. 그러면 요 주에 일주일 있다가 오셔가지고 봤는데 발치와 소켓이 조금 힐링이 되기 시작하면서 메가리가 없어서 이렇게 풀어지시는 경우가 있어. 한 4개를 넣어놨는데 이게 메가리가 없어 풀어진 거죠. 그러면 5개 정도 들어가게 내가 더 채울 수 있는 기간을 일주일 더 주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5개를 채워서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힐링이 어느 정도 되면서 적정히 요 연결부가 그대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게 헐거워져요. 그래서 원장님은 2주라는 시간을 이 사람한테 줘야 돼. 그래서 일주일 후에 체크하고 괜찮으면 다행인데 안 괜찮으면 한 번 더 오셔서 체크를 하셔서 그 상태에서 본을 떠요. 그러면 이 오베이트 파닉이 눌린 자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인프를 뜨셔도 되게 깔끔하게 나와. 그럼 기공사는 그걸 더 넓혀서 만들어요. 나중에 보철물 낄 때 적정한 조합이 나오도록. 그럼 보철물 체크하시는 분은 여기에 혈류가 도나 안 도나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3에서 5분이 지나면 치은이 시꺼멓게 죽어요.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큰일 난다고요. 그럼 나중에 해놓고 심미적인 치료입니다 그랬는데 잇몸 시꺼멓게 죽어봐. 한참 욕 바가지로 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베이트 파닉에 여기 잇몸 뼈가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보형물이 좋으니까 여기 루트 길게 만들어서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발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이가 훅 불면 그냥 빠지는 환자들 있죠. 알지네이트도 빠질 것 같은 그런 환자는 사실 오베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발치와가 뭐 갑자기 이가 다쳐서 부러지셨다던가 그 발치와 깊이가 어느 정도 있으셔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이 뽑고 나면 이 뽑힌 자리가 어떻게 있어요? 뼈가 차오르겠죠. 근데 뼈가 차오르는데 얼만큼 차오를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환자마다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으면 환자 입장에서는 뼈가 차오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박탈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썰커스 라인에서 3mm 정도만 내려요. 길게 처음부터 안 내립니다. 3mm 정도를 내려요. 아니면 뭐 한 3에서 5m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수로 따지면 굳이. 그래서 썰커스 라인에서 좀 더 내려준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길게 내리시면 안 돼. 처음부터. 그래서 내리셔서 만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났는데 일주일 후에 왔는데 그래도 너무 헐거워.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내려주시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2주 더 보시면 더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시간 관계가 좀 그러니까 연관 관계가 있어요. 시간이랑 조금 길게 보셔야 돼. 최소 2주는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원장님하고 상의가 없으면 절대로 제대로 못 만들어요. 실제로 선생님 오베이트 만들어 놓고 이 오베이트를 만들었어. 발치화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 메가리가 없죠. 그냥 만들어요. 그러면 몇 년 후에 한번 보세요. 아직도 그 상황인가. 여기 잇몸 더 내려가실 경우에는 오히려 음식물이 이 밑에 끼셔서 괴사 일어나시고 뭐 냄새 나시고 치주 다 망가지고 제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특히 임플란트 어설프게 요 오베이트 넣으시다가 이제 사단 나는 거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요런 거를 좀 치은 힐링 상황을 보세요. 보통 발치아를 빼고 나면요. 발치아 부분 이 부분이요. 선홍색으로 살아 올라와요. 일주일 후에 빼고 보면. 그리고 빨간 게 군데군데 남아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다 빨갛죠. 그건 보철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특히 보철물 하방에 이 오베이트 하방 이 부분 있죠. 매끄럽게 하이팔리식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히려 병균이 더 생겨. 거칠어져서. 그러니까 매끈하게 하이팔리식. 그렇다고 막 하지 말고 덴처바로 일단 깨끗하게 깎고 그 팔리싱 바는 스치고 지나가만 가도 매끄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느껴보셔. 매끄러운가 안 매끄러운가. 그리고 요 특히 레진 채우실 때 선생님들 옆에 뜨거운 물, 찬물 다 갖고 계셔야 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종이컵 쓰지 마시고, 나는 그걸 권하고 싶어요. 종이컵 써도 상관없는데 그 메탈 밥그릇 있죠. 메탈 밥그릇 그것도 괜찮아요. 넓었거든. 이게 좀 피가 많이 나. 그래서 자꾸 갈아 끼고 해야 돼서 종이컵보다는 나는 이걸 더 권해요. 환자들 보기도 좀 그래. 종이컵에 하는 건. 왜냐면 입 속에 그 잇몸 속에 뼈를 보형물 넣을 걸 만들거든요. 이거 밥그릇 팔잖아. 저 시장 가면 싼 거 팔잖아. 거기다가 물을 채우는데 찬물 뜨거운 물 하나씩 넣으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레진 채우고 이거 발치와 소켓에 또 찌르면 어떻게 돼 있어? 모형 변하겠죠. 그래서 통통하게 만든 다음에 뜨거운 물에 넣어서 겉을 굳히고 찬물에 넣어서 식혀서 외형을 만든 다음에 보철 발치와에다가 보철을 쑤셔 넣듯이 보형물을 만드는 방식을 취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아마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개별적으로 궁금한 거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